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73세 김순자 씨. 2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는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지요. 그나마 다행인 건 딸 하나를 잘 키워놨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 부부는 젊은 시절 딸 하나만 낳았습니다. 그 시절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시댁에서 받은 서름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가에서 나와 부부가 힘을 합쳐 딸을 키웠지요. 하나뿐인 자식이라 더욱 애지중지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유언을 남겼습니다. 딸에게 1억을 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가지시오. 순자 씨는 남편의 뜻을 따라 딸에게 1억을 건넸습니다. 딸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할 때 보탬이 되라고요. 남편이 떠난 후 순자 씨는 예전처럼 활기차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가끔 여행도 다니면서요. 하지만 빈집에 혼자 돌아오는 저녁이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엄마, 일주일에 2~3번만 민준이 봐주실 수 있어요? 어린이집 끝나고 제가 퇴근할 때까지만요. 6살 손자를 봐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딸은 일하느라 바쁘고 순자 씨는 혼자 지내느라 심심했으니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손주랑 놀아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순자 씨는 기뻤습니다. 딸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게 감사했지요. 마침 딸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와서 오가기도 편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만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손자는 귀엽고 딸의 집에 가면 삶의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손자 도시락을 싸서 가져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엔 도시락 안 싸요. 유치원에서 다 해결하고요. 순자 씨의 마음이 살짝 상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새벽부터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옆에 있던 사위가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제가 회사 가져가서 먹어도 될까요? 요즘 근처에 식당도 마땅치 않고 정성스럽게 만드신 음식 버리기 아깝네요. 그나마 사위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주어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갈등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에게 초콜릿을 한 통 사다 주었는데 딸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마, 단 거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치아 관리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 정도로 이가 어떻게 되겠어? 아이들은 먹고 싶은 것 먹으면서 크는 거야. 아이를 맡기면 알아서 하실 거면서 왜 자꾸 그러세요? 딸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자 씨는 섭섭했습니다. 손자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건데 자꾸만 간섭받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남편이 새벽에 응급실 갔다가 입원했어요. 어디가 아픈데? 식중독이래요. 어제 먹은 게 김밥밖에 없는데.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김밥 때문이라는 암시였습니다. 하지만 곧 화가 치밀었어요. 사위가 아침도 먹었을 거고 전날 저녁에 먹은 것도 있잖아. 왜 그게 김밥 때문이야? 오늘 민준이 좀 늦게까지 봐주실 수 있어요? 병원에 있어야 해서요. 부탁할 때만 연락하는구나.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김밥에 문제가 있었나 싶어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론 억울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사위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는데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았어요. 안색이 괜찮네. 남자가 그 정도 먹었다고. 딸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지. 만약 민준이가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 사위가 먹어서 천만다행이야. 엄마, 지금 아픈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순자 씨는 병실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인데
딸은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위는 순자 씨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손자는 할머니를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순자 씨의 휴대폰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에 금이 갔어요. 박민준, 이게 얼마짜린데?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순자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딸이 들어왔고 손자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 버릇없이 키우니까. 결국 딸과 큰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후 딸 가족은 시부모님 칠순 잔치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순자 씨는 그 주말 내내 심심했어요. 손자 보러 다니느라 다른 친구들도 멀어진 상태였거든요. 나도 어디 좀 가고 싶은데. 딸이 여행에서 돌아오자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사위가 또 몸이 안 좋다며 여행이 미뤄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순자 씨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목요일 사위가 퇴근할 때까지 딸의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사위가 들어오자 순자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나랑 놀러 가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장모님,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장인 없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시댁 부모만 부모고 나는 부모가 아니야.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힘들어? 내가 애도 봐주는데. 엄마가 숨을 못 쉬게 해요.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4-5번은 오시고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남편은 스트레스 받고 민준이는 겁먹고 회사 일도 바쁜데 집까지 돌보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엄마까지 그러시니까 저도 견딜 수가 없어요. 남편도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 아픈 거예요. 퇴근해도 장모가 집에 계시니까 집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순자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내 말 들어보니까 내가 너희한테 짐이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늙은 엄마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지. 도움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순자 씨는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말이 너무 심했어요. 할 말 다 했잖아. 엄마, 우리 잠시 거리를 두면 어떨까요? 너무 자주 보니까 서로 상처만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 날 때 엄마 댁으로 갈게요. 그래, 내 편한 대로 해. 내 엄마가 거추장스럽기만 하겠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돈 돌려줘. 1억.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 돈 받고 나서부터 나를 무시하기 시작한 것 같아. 받을 거 받았으니까 이제 엄마는 필요 없다는 거잖아. 정말 그렇게 원하신다면 돌려드릴게요. 순자 씨는 딸이 이렇게 쉽게 승낙할 줄 몰랐습니다. 더 화가 났어요. 며칠 후 통장에 1억이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딸에게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일주일, 보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애 봐준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남들 같으면 큰돈 받고 했을 일이야. 장모님, 너희가 부모에게 이러면 안 돼. 나중에 너희도 자식한테 똑같이 당해. 다음 날 사위에게서 돈이 송금됐습니다. 아이 돌본 값이라고요. 순자 씨는 그 돈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마치 마지막 정산처럼 느껴졌어요. 딸의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문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딸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전화는 왜 안 받아? 다 돌려드렸잖아요. 이제 끝이에요. 너는 잘못했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우리한테 하나도 미안한 게 없어요. 내가 왜 미안해?
오늘은 가족끼리 조용히 있고 싶으니까 돌아가 주세요. 딸이 등을 돌렸습니다. 사위와 손자도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사위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울증이 있어서 감정 기복이 심했다. 하지만 나쁜 뜻은 없었다. 돈은 꼭 다시 받아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민준이랑도 사위랑도 잘 지내고 싶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돈도 지켰고 자존심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딸은 순자 씨에게 자식이자 친구이자 반려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혼자 된 외로움을 자식에게 조금 기댔을 뿐인데. 하지만 딸을 향한 그리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싶은 자녀의 마음. 둘 다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가족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상처받고 가깝기 때문에 더 섭섭한 법이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